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 법원 판결문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. 그 과일 노점상 하시던 분인데요.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 빌리고 또 그 지인이 운영하는 개도 들었다가 결국 파산 신청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에요. 근데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.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인데요. 이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돈 못 갚는 거랑 아예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한 사기랑 그 경계가 뭘까?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을까? 한번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죠. 우선 검찰이 뭘 문제 삼았는지 그 공소 사실부터 좀 짚어볼까요? 크게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 차용금 사기. 그러니까 2021년 11월쯤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과일 살 돈 필요하다면서 1,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 순번기 개금 타서 갚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이거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 혐의는 이제 순번개 계금 사기인데요. 피고인이 그 피해자가 개주인 순번개가 있었어요. 뭐 7일개, 15일개 이런 식으로.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처음부터 월 불입금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입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한 1년 동안 총 5,200만 원 정도 되는 계금을 먼저 타갔다. 이런 내용입니다. 돈 빌리고 계금도 먼저 타갔는데 결국은 못 갚고 파산까지. 그냥 들으면 이거 사기 아니야? 싶기도 하거든요. 근데 법원은 무죄. 딱 이렇게 나왔어요.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? 하실 것 같아요. 뭐가 달랐던 걸까요? 네. 법원의 판단은 이거였어요.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리거나 개에 가입할 그 당시에 속이려는 마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.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. 첫째는요. 피고인이 그 빌린 1,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23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냈어요. 근데 이게 이자율이 월 3부였어요. 연리로 치면 36%, 엄청 높은 고리인데도 계속 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문제의 순번개, 월 불입금, 이것도 2023년 7월까지는 계속 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. 월 3부요? 와, 진짜 세네요. 그렇게 높은 이자랑 개 불입금을 파산 직전까지 꽤 오랫동안 냈다면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. 그쵸?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둘째는 두 사람의 관계예요. 이게 중요했는데 피고인이랑 피해자가 무려 10년 이상 금전 거래를 해온 사이였어요. 특히 2019년에 피고인이 배우자 사별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. 그런데도 피해자하고 계속 거래하면서 높은 이자 내면서 돈 빌리고 갚고 이걸 해왔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. 아, 10년 넘게요. 와, 그 정도면 정말 오래된 관계인데. 네. 법원은 그러니까 그동안 피고인이 과일 노점상 하면서 번 돈으로 어떻게든 이자 내고 불입금 내고 해왔다고 본 거죠. 이 10년 넘는 관계 자체가 이번 한 번으로 사기치려고 했다고 보기엔 좀 안 맞는다. 이런 판단 근거가 된 셈이죠. 하긴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어려울 때도 갚아왔는데. 그럼 이번에 왜 갑자기 못 갚게 된 걸까요?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그게 2023년 5월쯤인데요. 피고인이 재래시장에서 더 이상 과일 노점을 못하게 된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이 사라진 거잖아요. 아, 장사를 못하게 됐군요. 그렇죠.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부터 개 불입금을 못 냈고 같은 달 말에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. 그리고 파산 신청하면서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조언했을 수도 있거든요. 특정 채권자한테는 일단 지급 중단하라고. 그래서 피해자한테 돈을 안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. 마지막으로 그 돈 빌릴 때 계금 타서 갚겠다 이 말 한 거요. 이것도 사기라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봤어요. 왜냐면 그때 빌릴 때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약속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자율은 아까 말했듯이 엄청 높았잖아요. 그리고 피해자 진술도 들어보면 나중에 갚겠다고 미뤘다 약간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웠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말 하나만 가지고 처음부터 속였네?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 법원이 그린 그림은 이거네요. 빌릴 때나 개 가입할 때는 어떻게든 갚아 나가려고 했고 또 그럴 능력도 비록 빠듯했겠지만 있었다.
근데 장사를 못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큰일이 터지면서 상황이 확 나빠졌고 결국 파산하면서 못 갚게 된 거다. 그러니까 사기의 핵심인 처음부터 속일 의도, 이게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. 이런 결론이네요. 네, 오늘 이 판결 보니까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. 이 결과만 보고 아, 사기네.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구나 싶어요. 돈 빌릴 그 당시의 능력이나 생각,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되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. 맞습니다. 그 민사상 채무불이행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. 사기죄는 말씀하신 대로 기망행위,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이죠. 이 사건은 그 판단이 정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지만요.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높은 이자 내가면서 돈 빌리고 또 다른 빚, 그러니까 계금을 타서 그걸로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되다가 결국 파산까지 갔잖아요. 이걸 보면 개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, 특히 이렇게 오래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가진 어떤 위험성 같은 거,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? 이게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져보는 질문입니다.